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34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이미지를 반전하거나 회전하거나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예제 중에 5object.numpy라는 파일을 만드는 예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설명은 이건 이전번에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회전하거나 반전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이를 볼 수 있게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다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x append y append 하는 부분 아래에 있는 로그 출력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신 image.save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적당한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붙여야 적당할지는 그냥 대충 카운터라는 이름의 변수를 0으로 선언을 하고 요게 반복이 돌 때마다 카운터라는 녀석을 카운터 플러스 1을 해서 더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름은 현재 폴더 아래 이미지 폴더 아래에 str로 저 카운터만큼 더하고 .png라고 입력을 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해주시고 상콤하게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지금 화면과 같이 이미지들이 쭉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이미지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가 나오는 페이지는 375페이지의 아래쪽에 376페이지 정도에 있는 각도를 조금 변경한 파일 추가하기와 회전하기 부분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열심히 보고 쳐보도록 하겠는데요.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angle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angle이라는 반복 변수는 range -20부터 20까지 이때 스텝은 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 -15, -10 이러한 형태로 반복이 돌겠죠. 어쨌거나 이러한 상태로 image2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미지를 rotate를 해서 앵글만큼 회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mp.asArray로 변경을 해주고 image2라는 녀석을 파이썬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겠죠. 이어서 요 위에 있는 x.append 데이터와 레이블을 상콤하게 추가해 주게 되면 회전한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전 데이터 추가라고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아래에다가 반전 데이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mage2라는 녀석을 활용을 해서 image2.transpose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image.flip left right을 사용을 하면 좌우 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해서 반전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x와 y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저장했던 이미지는 제거해 보도록 하고요.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운터와 플래그라는 변수를 false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요즘 리액트 책 번역을 했더니 파이썬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네요. 어쨌거나 이 상태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을 2개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각각의 녀석들은 플래그가 false일 때만 작동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때 아래쪽에 저장하는 녀석들은 image2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코드를 상콤하게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러한 의자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이 녀석을 조금씩 회전을 해서 만들거나 반전을 하거나 만들어서 이미지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반전을 하게 되면 이미지 데이터의 수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을 하면 데이터의 정밀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아까 이미지 상에서는 조금 회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힘든데 이러한 형태로 5도씩 조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거나 기본적인 테크닉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예제를 만약에 돌리게 되면 정밀도가 미친듯이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전한 데이터와 반전한 데이터를 모두 어레이에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앞에 녀석들이 테스트 데이터로 들어갔고 뒤에 녀석들이 그 트레인 데이터로 들어갔다면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을 앞쪽으로 옮겨서 예제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수정해 보았는데요. 일단 각각의 파일을 둘 때 그 파일들의 랭스를 구한 다음에 그 랭스 곱하기 0.7한 것 이하일 경우에만 그 대상을 트레인 데이터로 만들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때 테스트한 데이터는 회전시키고 그럴 필요는 딱히 없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만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반전을 해서 저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사실 해도 데이터가 정말 많진 않은데요. 99개의 테스트 데이터와 99 곱하기 대충 2.5를 한 상태, 그러니까 250개의 데이터가 확 불어나서 약 4,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제를 돌려보면 사실 이미지 데이터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행을 했을 때 정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거의 없이 90% 정도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책의 이후의 예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좀 1000개 이상 쌓였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확도가 훨씬 더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제에선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를 떠나서 이 사운드 데이터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다룰 때도 분명히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할 때 그 목소리의 피치를 올려서 학습을 시킨다던가 목소리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조금 빠르게 해서 넣는다거나 하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책을 보시게 되면 규동을 분류하는 예제가 나와요. 보시게 되면 7-3절에 규동 메뉴 이미지 판정하기라고 해서 600개의 규동 이미지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알바분들을 풀어서 열심히 분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5도씩 회전을 하거나 5도, 10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회전하고 좌우 반전, 지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규동 사진이 왔을 때 그 규동 사진을 분류하는 예제인데요. 지금까지 내용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예제를 쭉 눈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7-4절에는 오픈CV를 사용을 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예제가 나오는데요. 얼굴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오픈CV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다루게 되는데, 사실 너무 얕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쭉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얼굴 부분만 또 추출을 해서 방금과 같은 형태로 이미지 개수를 늘리고 회전을 하거나 반전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사람 얼굴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예제인데, 이 웹캠을 사용을 해서 뒤쪽에 상사 얼굴이 보이는 순간 Alt 탭을 빠르게 눌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깃허브에 배포하신 분도 있던데요. 그러한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7-5절 이미지 OCR 연속된 문자 인식하기라고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오픈CV를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오픈CV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분류를 하고 분류가 돼서 이미지를 잘라냈으면 거기서부터는 지금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CNN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지 분류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형태로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모두 끝났는데요. 갑자기 내용이 확 끝나서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가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아니면 머신러닝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을 어떻게 공부하냐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코세라에서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강의를 들고 나시면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하나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초부터 하셔야 된다, C 언어부터 하셔야 된다, 뭐 C++부터 하셔야 되고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다 이해하시고 나서 드디어 여러분이 뭐 안드로이드 개발이라든지 아이폰 개발이라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영역이 정말 넓어요. 어떤 기초가 있으면 이 기초를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길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무슨 공부를 할 때는 상향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하는 편인데요. 뭐 자바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대충 기본적인 것만 살펴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을 바로 접근을 해봐라. 뭐 자바를 한 3일 정도 공부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을 조금 해보면은 내가 무엇을 알아야겠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이후부터 기초로 다시 파고 들어가면 확실한 길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인데요. 이번 머신러닝 딥러닝 책도 그러한 의도를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 책을 보시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의문이 남으실 거예요. 뭐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를 대충 어떻게 가공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음성 데이터는 입력을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음성 데이터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대체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서 넣어야 되냐, 뭐 이러한 의문이 뭐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매개 변수 최적화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게 될 수 있겠고, 뭐 세 번째로는 모델은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로 스크레이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활용적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세션이 대체 뭐냐, 막 이런 다양한 질문이 뜨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가시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책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뭐 책들을 추가적으로 뻗치고 있어요. 이 책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기초서적을 조금 두껍게 작성을 해서, 지금 출판사에서 너무 두껍게 작성한 거 아니냐고 해서 약간 블록이 먹어가지고 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파이썬 책도 아래쪽에 하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스크레이핑 부분과 이어지는 책을 이후에 크롤링 책으로 하나 더 출간을 할 예정이고, 뭐 다음 주 정도에 마감을 낼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한 식으로 또 되어 있고, 뒤쪽에 나오는 오픈CV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출판사들에게 오픈CV 책 남는 거 있나요? 라고 뭐 문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내용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유튜브 계정이 좋아요 수가, 그러니까 구독 수가 1000명을 넘어야지 이름을 붙일 수 있대더라고요. 근데 아직 68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튜브에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